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지금 6분 정도 남았습니다. 3시 24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유롭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막판에 기대치 않았던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들어서면서 좀 전에 코스피가 0.8% 정도까지 상승폭을 키우던데요. 지금 한번 보시죠. 양시장 나란히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코스피가 후반 탄력이 좋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전고를 대비 0.5%가량 오르면서 2,574.86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장중 고가 부근에서 종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장중 한때는 2,550선대 부근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지만은 이내 기운을 차리고 특히나 막판에 빠르게 고점을 높이면서 이거래일 연속된 양봉 그리고 2,576포인트 조금만 더 가면은 20일 이동평균선도 가시권 내로 들어와 있는데요. 종가상으로는 다소 좀 못 미치는 수준 그 근처에서 일단 멈춤으로 이틀 연속된 상승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요지부동입니다. 코스닥은 전일 종가를 계속 맴도는데요. 880선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장중에 변동폭도 7포인트밖에 안 됐었죠. 오전에 880선 잠시 구경하고 나서 장중 내내 870선대 라인에 머물렀는데요. 현재는 전고래일 대비로는 0.05%, 0.46포인트의 상승, 879.19포인트, 880선이 바로 이 코앞에 와 있는데 이 부분을 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근처만 맴도는 양상,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볼 텐데요. 오늘 오후에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종목군들 각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 에코프로 그룹주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뭐 셀트리온 3총사 가운데 둘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기는 한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주들 혼조 양상 나타내고 있고요. 장 초반보다 오히려 상승불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나눠보자면은 반도체 상승 전환됐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은 여전히 좋고 그리고 네이버의 반등과 셀트리온의 반등, 네이버 카카오 지금 포털 인터넷 서비스 쪽 좋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합병과 관련돼서 조금 더 명확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후반에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이 모두 다 상승 탄력인데 또 특징적인 것은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하게 포착되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홀딩스 오늘장 5%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호재가 두 가지인데 어제장 2차전지와 관련된 이 포스코 자체의 포부를 드러냈다. 앞으로 얼마 정도 매출을 기록할 겁니다. 이런 청사진 제시와 함께 정부 쪽에서 철강 산업 같은 경우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여러모로 분위기 좋습니다. 그동안에는 40만 원 선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포스코 홀딩스였는데 오늘 종가상으로 확실히 포스코의 깃발을 꽂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5.58% 오름세 나타내며 41만 6,500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포스코 퓨처엠 쪽도 양호하고요. 대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은 오늘장 플러스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어제 강했다가 오늘 아침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재차 상승 분위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힙이 엇갈리죠. 전환사채 이야기가 나오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장중 내내 약했고요. 현재도 3% 정도의 약세 움직임 보여주지만 또 삼성 SDI 흐름은 좋습니다. 2차전지 쪽으로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확실히 실적이 나오고 나니까 오히려 힘은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좋든 안 좋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재료가 소멸됐다라는 측면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 5% 정도 하락하면서 27만 9천 원, 27만 9천 원에서 막판 지금 호가 잡히고 있고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영업이익이 1,280억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1,100억 원대로 나오면서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고요. 에코프로는 더 크게 밀려납니다. 현재는 6%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92만 원권 기록하는데요. 에코프로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2,000억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예상치 대비로 한 20%덜 나왔으니까 숫자로 계산하면 어닝 쇼크가 맞습니다. 20% 정도 못 미쳤습니다. 에코프로 실망 매물 출회되면서 6% 정도의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좀 전에 셀트리온 5%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셀트리온 그룹 합병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라는 뉴스가 2시 구간을 기점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2시 이 전후로 해서 시세가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 매체 보도기 때문에 진위 여부는 조금 더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뉴스이니만큼 민감한 반응 나오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 정도의 오름세,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급등세를 띱니다. 14%나 오름세 보여주면서 8만 원권을 회복하며 거래 마칠 채비를 합니다. 내일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내에서 전체적으로는 구경제 관련된 산업재, 소재, 경기 민감 섹터 이쪽으로 강한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일육난을 이제는 좀 덜어낼 수 있을까요?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한 조선주들 오늘 막판까지 흐름 좋고요. 현재 삼성중공업은 8% 정도 오르면서 8,170원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웅, 태광 이런 피팅주들, 조선 기자재 쪽 전반으로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현재 태광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7% 정도의 급등세고요. 성광밴드라든지 HSD 엔진 이런 종목도 나란히 7월 12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고요.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지수는 많이 안 움직였는데 그동안에 소외되는 그런 종목군 들고 계셨던 분들, 그분들께도 좀 기회가 되는 하루, 거기에다가 꾸준히 잘 가주는 쪽 있죠. 다들 반도체 2차전지만 보고 있을 때 나는 좀 탄탄하게 가는 건설 중장비가 좋아, 혹은 조선이 좋아 하셨던 분들께 또 뿌듯한 하루였을 겁니다. 오르는 종목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러면은 아시아 증시 흐름 분위기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일본 증시부터 확인해 보시죠. 간밤에 미국 증시 올라가지고요. 일본 기대하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일본 증시가 오늘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보통은 미 증시와 연동이 상당히 좀 강하게 되는데 엔화가 강해졌습니다. 그동안에 일본 증시 니케이 225 지수 상승의 근간이라고 한다면 엔저였는데요. 엔화가 강해졌습니다. 최근에 달러가 약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상대 통화들이 다시 꿈틀대는 모습 띄고 있는데 과연 엔저 없이 니케이 225 지수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좀 답을 주는 것 같네요.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증시와 괴리는 더 커지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0.81% 하락이고요. 31,943.93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32,000엔 이탈이 됐고 직전 저점 확실하게 좀 벗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무역 수지 발표에 계속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중국 증시 전거래일 대비로는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 0.6%, 오전만 하더라도 보합권 왔다 갔다였는데 후반에 뒷심이 빠지네요. 그래서 상해종합지수가 0.6% 정도 하락하면서 3,200선 테스트 들어가 있고요. 심천 쪽은 0.8% 약세권 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달러가 약했다 이렇게 앞서 엔화 말씀드릴 때 전해드렸죠. 그 분위기가 우리 한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또 하락했습니다. 꽤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레벨대 달라졌습니다. 1280원대에 와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5원 밀려 내려갔고요. 1288원 70전에 거래 마치면서 어제도 크게 좀 밀렸었죠. 어제 장에서 12원 밀렸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5원 더 하락했습니다. 1280원대 후반 종가 형성했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미국의 CPI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오늘은 다소 지켜보는 흐름이었죠.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는 연이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48% 올리면서 포인트로는 12포인트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장의 종가는 2,574.7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다소 지루하게 가나 싶었습니다만 11시 넘어서부터는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흐름이 확인이 됐죠. 자, 그리고 장 후반에 조금 더 올려주면서 결국 장중 고점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사들이는 흐름 확인이 됐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특히 많이 샀습니다. 2,1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였고요. 기관 쪽에서는 300억 원 이상 순매수세 확인됐고 개인은 홀로 파는 모습이었죠. 개인은 2,500억 원 이상 순매도세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업종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업종부터 체크를 해보실 텐데 일단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이 이 철강 금속이죠. 여기는 포스코홀딩스가 급등을 하면서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오늘장 업종지수상으로 3.78%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섬유의복에서도 대표 종목인 FNF의 강세 덕분이었습니다. FNF가 크게 오르면서 오늘장 섬유의복 업종 2% 넘게 상승 마감이 됐죠. 그리고 운수창고는 해운주들의 강세 속에 업종지수 올려줬고요. 오늘장 운수창고 업종도 2% 가까이 올렸습니다. 이 밖에 의약품 업종, 오늘 셀트리온 특히 좀 강했죠. 자, 그래서 이쪽도 1.67% 뚜렷하게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종이 목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등락률 하위 순으로 보실 텐데 가장 크게 좀 밀렸던 쪽 보실까요? 이 보험과 증권, 이 금융 쪽으로 오늘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보험이 0.6% 밀렸고 증권이 0.32% 하락 마감이 됐죠. 그리고 기계 쪽에서는 이 원전주들 차익 실현 나오다 보니까 이쪽도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설업종 0.1% 하락이었고요. 운송 장비도 오늘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이 다시 좀 살아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투톱에서부터 윗방향으로 가줬습니다. 삼성전자 보시죠. 0.56% 올리면서 71,900원에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은 조금 더 강했죠. 1.76% 올렸습니다. 이쪽의 종가는 11만 5,400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시총상위의 2차전지에서는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자, 먼저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요. LG화학의 대규모 교환수체 발행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쪽의 약세 흐름 확인이 됐죠. 뚝 떨어졌습니다. 전장 대비 LG에너지솔루션은 거의 3%가 밀렸습니다. 53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삼성 SDI 이쪽은 강보합권 수준이죠. 68만 9천 원에서 거래 마쳤고 LG화학은 아래꼬리 좀 길게 달면서 낙폭 줄였습니다.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치면서 65만 3천 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포스코그룹 쪽이 두드러졌죠. 포스코홀딩스 보겠습니다. 이쪽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어제 2차전지 소재사업 밸류데이에서 2030년까지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매출을 62조 원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기세를 안고서 주가는 크게 올렸죠. 포스코홀딩스는 거의 6% 가까이 올렸습니다. 5.83% 급등하면서 41만 7,5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반면에 포스코 퓨처엠은 조금 약했습니다. 1.52% 내려가면서 정확히 39만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경쟁 심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 수익성 우려감에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죠. 현대차와 기아 모두 다 내렸고요. 특히 현대차에서 낙폭이 더 크게 확인이 됩니다. 1.7%가량 내림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현대모비스도 오늘장 강세 보여주지 못했죠. 0.6%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오후장에 화제가 된 게 바로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여기 합병 관련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갑작스럽게 좀 올려가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4%대 강세 보여줬죠. 15만 2,500원에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특징주 오늘 바닷길이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조선주와 해운주들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 일단 조선주들부터 보시죠. 조선업체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업체들 주가가 유리천적을 뚫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선업체 주가가 PBR 기준으로 3배를 넘어간 경우는 정말 초호황기였던 그 말미였던 2008년 이후에는 처음이라는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조선주들 오늘 신고가 속출이었습니다. 이 삼성중공업부터 오늘 가장 강했는데요.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죠. 8% 넘게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종가는 8,170원에 확인이 됐고요. 이 밖에 하나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쪽도 나란히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HJ중공업 3.25% 강세 마감됐고요. 현대 미포조선까지도 2% 넘게 올리면서 92,1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해운주도 오늘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해운 업황의 개선 기대감에 따라서 강세를 보이는 건데 여기다가 이번에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 방안이라는 호재도 있었죠. 구인난을 겪고 있는 해운업 쪽에 일단 지원을 해주겠다는 소식이 한 몫을 했습니다. 자, 먼저 흥하해운이 정말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면서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죠.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24% 아주 크게 올렸습니다. 2,790원까지 솟구치면서 흥하해운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 밖에 HMM과 페노션 그리고 대한해운까지 대표적인 종목들 모두 다 4에서 5%대 상당한 강세 마감이 됐고요. KSS 해운 가치도 같은 종목도 3.5% 올리면서 9,3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중 하나만 더 보시죠. 이 우크라 재건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단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리투아니아에 방문 중이죠. 대통령이 미국 상원 대표단과 접견을 해서 우크라 재건 문제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 이런 소식이 시장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 재건주들 요새 상당히 강했는데요. 오늘장도 몇몇 종목들 강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가운데 웰바이오텍이죠. 이 종목은 어제장부터 리튬 관련된 호재까지 같이 엮이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보시면 상한가까지 기록이 되네요. 3,61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도 현대코퍼레이션 7.6% 강세, 대창단조도 거의 7% 올랐고요. 코스닥에서 진성TC 같은 종목이 15%대 급등해주면서 15,000원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오늘 이틀째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었죠. 오늘장 0.13% 소폭 상승이었습니다. 1포인트가량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880포인트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종가는 879.8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에 보시면요. 상당히 좀 재미가 없었죠. 고점이 880포인트 장 초반에 나왔고 저점도 장 초반에 기록이 됐습니다. 873포인트였죠.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오늘장은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그 수준에서 그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좀 매도 우위를 보여주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외국인이 2천억 원 가까이 팔았고요. 기관도 1,0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대로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였죠. 개인이 2,800억 원 이상 순매수세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부터 보실까요? 무한정 뻗어나갈 것처럼 가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나란히 좀 밀렸습니다. 특히 장 후반에 부각됐던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풀이가 돼야 되겠죠. 자, 후반에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나란히 5%대 밀렸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7만 9천 원이 종가였고요. 에코프로 92만 원까지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LNF도 1.6% 나란히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코스피로 옮겨간다던 포스코 DX 어제 신고가 경신하면서 정말 솟구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또 갔습니다. 포스코 DX 보시면 오늘도 6% 넘게 올리면서 21,5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장의 주인공이죠.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헬스케어도 강세였지만 제약 쪽의 상승 탄력이 아주 강했죠. 종가 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먼저 보실까요? 전장 대비 5.69% 올렸습니다. 65,000원까지 도달을 했고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 제약 보시면 이쪽은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제약은 거의 14%를 끌어올렸습니다. 8만 원 금방까지 갔고요. 아쉽게도 8만 원대 위로 안착해주지 못하면서 79,900원에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요새 컨디션 호조인 엔터주도 봐야 되겠죠. SM 보겠습니다. SM이 어제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장도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늘장 SM 거의 5% 가까이 또 올렸죠. 12만 2,700원에서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봐야 되겠죠. 오늘장 최근 휘청했던 반도체에서 강세 보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AI 반도체가 이 개중에 키워드로 좀 부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호재성 이슈, 삼성전자에서 최근 장에 데이터 센터에 공급되는 서버용 AI 반도체 생산을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자,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각종 증권사 리포트에도 AI 서버 업체의 주가 강세에 대한 아주
아주 긍정적인 분석들 요즘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했던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묶어봤는데요. 관련주들 종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부품 쪽이죠. ISC가 최근 좀 주춤하나 싶더니 한 번에 낙폭을 다 그대로 메우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장 22% 솟구쳤고요. 62,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 테슬라 같은 종목이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이었죠. 오늘 7% 넘게 올렸고요. 아나페스 8%, 그리고 AD테크놀로지 5%대 상승이었고, 네페스아크부터 가온칩스, SFA 반도체 같이 이런 종목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7, 8%까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반도체 소재 쪽 종목도 상당히 강했죠. 후성이 거의 10% 가까이 올리면서 14,000원 부근까지 올라섰고요. 솔브레인도 5.8%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최근 불거진 중국의 갈륨 통제 우려감에 따른 강세죠. 반도체 주요 소재인 갈륨인데 이와 관련해서 YMC 이쪽에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오늘 26%대 급등으로 7,680원에 거래 마쳤고, 나노 CMS 같은 종목도 덩달아서 강세였습니다. 13%대 들어 올렸습니다. 15,540원에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요. 이 광고 관련된 종목들 보겠습니다. 최근 메타의 새 SNS인 스레드, 이 스레드의 엄청난 인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확인이 됐었죠. 자, 그런데 보통 이 광고, 마케팅 관련된 종목군들이었습니다. 그 스레드의 인기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광고 테마의 종목들, 오늘장 모든 종목들은 아니고요. 일부 몇몇 종목들이 한 번 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죠. EM넷 같은 종목이 가장 강했죠. 21%를 크게 들어 올리면서 5,000원대 위까지 안착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모비데이즈 좀 내려가나 싶더니 다시 올라서네요. 8%대 강세로 1,294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에코마케팅이 8.95%, 그리고 나스미디어가 7.34%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